집을 마련하기 전, 첫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 고물가 시대에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내 소비의 절대적인 원칙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고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이거를 절대 원칙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집을 사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내 집 마련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못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인데요. 오늘은요,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드머니 하는데 다 알아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직장인인데 근로소득은 한정돼 있고 또 내가 월 소비하는 금액, 아니 먹고 자고 집에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거냐. 굉장한 숙제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소비를 미친 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소비를 미친 듯이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죠.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이런 통계 많이 나오죠. 서울에서 월급쟁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평생 모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내 집 마련 기간이 걸린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뭐 대학교 나와서 취업해서 다닌다. 월 3,400을 번다. 혹은 4,500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서울에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 못 사요. 그냥 처음에 첫 집을 그렇게 마련하는 건 포기하세요, 여러분. 증여 상속이 아니면 힘듭니다. 자,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벌어서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현장에 가면 아니 도대체 그럼 첫 집이라도 뭘 사야 그 다음을 갈 거 아니냐. 너는 첫 집을 어떻게 샀냐. 네, 저는요 무조건 미친 듯이 소비를 통제를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프리랜서를 한 기간도 있었고 직장인이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월 300을 벌든지 500을 벌든지 1,000만 원을 버는 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소비를 통제를 했어요. 나는 이 이상의 한도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3,400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벌 때와 똑같이 100만 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기간을, 내가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월급만 들어오는 그 날짜만 아니면 소득이 없다. 나는, 아니, 월세 임대소득도 없고, 아니면 사업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조건 3,400 안에서 무조건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이 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에는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밖에 돈을 모으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이 소비를 통제해서, 이거를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이거를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 저축, 그리고 돈을 모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드머니, 돈을 미친 듯이 모으고 절약하고 아끼고 이 과정을 그냥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내 집 마련하는 첫 번째 그냥 단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제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않아야 할 곳을 정하는 건데요. 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죠. 자, 월세, 대출 이자, 이런 고정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필수적인 돈을 빼놓고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통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그래도 직장인인데 옷도 사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그런데요, 이 안에서 더욱더 더 바짝 졸라맬 수 있는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직장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요즘 밖에 나가면 냉면 얼마예요? 여러분 냉면 10,000원 넘죠. 순대국밥도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보다 더 절약한 금액을 먹는 거죠. 그냥 내가 나가서 냉면 13,000원 먹을 거 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은 회사에서 주는 도시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좀 싸온 거를 먹는다던가.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걸 아끼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이 식비를 절약하는 게 너무너무 가능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인쇼를 합니다. 일단 집에다가요. 두유, 막 우유 한 팩씩 갖고 다닐 수 있는 우유 있잖아요. 그리고 떡도 약간 대량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이랑 냉장실에 쟁여놔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외근이 있다라고 하면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큰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 두유를 사 먹었을 때 1,500원에 사 먹는다면 1,200원에 사 먹는다면 나는 인쇼를 하면서 이거를 한 개당 500원에 사 먹는 거죠.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저 커피 입맛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를 내가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참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먹고 싶을 때 사람 만나야 될 땐 먹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페트병 커피 저 아직도 즐겨 먹거든요. 집에다가 쟁여놔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집에 갖고 나올 때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돌아다닐 때 그 커피를 먹고 더 이상 나는 커피로 소비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올리브영, 여자들 올리브영 정말 위험한 곳이죠. 아니면은 편의점. 예를 들어서 나는 출근길에 맨날 편의점에 간다. 그런데 내가 출근하면서 진짜 힘들어. 짜증나. 지금 출근하기에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마다 가서 커피랑 우유랑 샌드위치를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에 그 두 가지만 사 먹어도 5,000~6,000원 금방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금액이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 5,000원씩만 했다고 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편의점에 쓰는 거예요. 자, 월급 명세서가 날아오면 편의점. 자, 뭐 올리브영 가면 어떻나요? 자, 여자분들은 살 거 없어도 2~3만 원 그냥 쓰고 나오죠. 이런 돈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드 명세서 까고 싶은데 저 그런 돈 절대 안 써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 인터넷 쇼핑이 그렇게 쌀 수가 없어. 인터넷 쇼핑은 쿠폰도 쓸 수 있고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더 싼 값에 사겠다라는 거예요. 편의점 커피를 2,000원에 먹는 것보다 내가 미리미리 사두어서 내가 조금만 부지런해서 갖고 나온다면 난 이걸 800원에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 궁상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첫 집을 마련하기 전, 첫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줄 돈 있으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몇 억 주실 거예요? 그 물려받을 돈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껴야 되는 거예요. 두말하지 말고 아끼는 거예요. 자,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아껴서 뭐 하나? 자, 1년이면은 이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고요. 3년, 4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물가 시대에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소비를 미친 듯이 억제하고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작은 돈을 무시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냥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갈게요? 걸어서 갔고요. 버스 타고 갔어요. 모임이 10시에 끝났거든요. 제가 택시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 택시 탈 돈 있어요. 택시 10,000원, 20,000원 주고 나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요. 저 그냥 걸어서 갔고요. 그 돈도 아껴서 다녔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그 돈이 가지는 효용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아껴서라도 내 집 마련 시기,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20대 때 벌 수 있는 돈, 아무리 내가 경력도 짧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돈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나는 미친 듯이 돈을 아꼈어요. 그래서 내 소비의 절대적인 원칙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절대 10만 원 이상짜리 옷을 사지 않겠다. 여러분, 저도 좋은 옷 입을 줄 알아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코트 살 줄 알아요. 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심지어 여러분 아나운서였잖아요. 아나운서였고 방송하는데도 여러분, 저 피눈물 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돈 아꼈어요. 방송할 때요, 정말 보세요. 싼 거 사서 입었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하나 입고 자켓 사서 갈아입으면서 내가 최대한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20대는 늘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20대에 했으니까 30대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에도 고생할 수 있고요. 저는 앞으로 50대, 60대에 더 내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이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식비를 많이 아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직장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준비해서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난 집에서 먹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뭐 모임 가고 이러면 다 뭐 n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다 돈이잖아요. 물론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이라도 그 돈의 가치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 3.3이라는 어플이 유행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거 돌려보시겠어요? 내 소득이 얼마였고, 그러면 나는 지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 있을걸요? 내 수중에 모아놓은 돈을 보면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는 그냥 전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5주택 이상이 넘는데 저는 이 절대 원칙을 아직도 지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나 2, 3만 원짜리 가서 먹고 10만 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000원, 2,000원에 대한 돈의 가치를 아끼고 그게 쌓여서 더 큰 게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머리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살았던 것 같고요. 저의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인드 자체 이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게요, 이 소비 통제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돈 아껴야지. 자, 오늘은 내가 커피 하루 이거 아꼈다고 내일은 또 먹고. 자, 내가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집 살 기간까지
그 전까지 그냥 돈을 모으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더 쓰고 싶고 더 사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일단 그거를 돈을 모으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내 머리를 통제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절대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거 하루에 어겼다고 해서 내가 하루에 오늘 썼다고 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돈을 모으는데 반드시 힘들 거고요.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기까지의 그 기간, 내가 돈을 모으는 그 기간까지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냥 하루라도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좀 더 악착같이 미친 듯이 모아서 빨리 내 집 마련하고 빨리 부동산 투자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기간을 앞당기려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2,000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의 절대 원칙이 또 있는데요. 소비 통제할 때 원칙은 저는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내 감정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돈을 통해서 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진짜 빡쳤어.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럴 때, 현타 올 때 많으시죠? 직장 다니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상사가 내가 원치 않은 걸 막 시켰어. 나 일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 이만큼인데 또 시켰어. 그리고 막 이거죠. 불합리한 거. 내가 맞지 않아야 되는 일을 시켰어. 그리고 막, 또 출장도 가래. 진짜 짜증나. 근데 옆에 동료는 일도 안 해. 그리고 뭐 싸바싸바한 애가 갑자기 승진을 했어. 뭐 이런 일들, 뭐 직장에서 뭐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출퇴근길. 정말 이건 화난다 못해. 빡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럴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랬어요. 자, 퇴근을 하다가 내가 백화점에 들린 거예요. 저거 내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저거 사면은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르죠. 내가 뭐 직장 계속 다닐 건데 카드 할부로 끊으면 되지 뭐. 여러분, 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진짜 못 참았어. 망설이다 샀어.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반품한 적도 있어요. 진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요, 나는 돈을 모으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싶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매일매일 반복, 매일매일 참고 힘드는 과정을,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더 참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한테 습관이 이렇게 배다 보니까요, 지금 전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소득 많이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벌어요. 왜냐면 제가 근로소득도 있다고 했고, 월 임대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 걸 빡세서 한꺼번에 딱 정산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돈이 딱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명품 가방 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 명품 가방 안 사요. 왜냐면요, 그냥 이건 자랑인데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저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갖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예전에 조금 못 먹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음식, 내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보다 낭비하진 않지만 조금 더 좋은 거,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집 있고, 더 좋은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내가 더 좋은 걸로 하는 건데, 다만 저의 원칙은 그거예요. 소비가 소비를 부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심한 행동을, 그런 거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소비하지만 나중에 더 가치를 부를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감정에다가 여러분 돈을 쓰지 마세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돈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첫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효용 가치, 내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원칙을 첫 번째 원칙에 두고 모든 행동을 할 때 다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먹고 출퇴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뭐 옷을 입고 이런 게 다 경제적인 거와 다 연관이 돼 있고 이게 다 소비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하나하나부터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작은 거로부터 실천을 하면서 내 절대적인 원칙의 기준을 정하면 오늘부터 그거를 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고요. 더 악착같이 통제하고 참고 내가 인내한다면 아마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인드 그리고 습관 고쳐야 되고요. 내가 하루하루 견디고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좀 현실적인 그런 로드맵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연봉 3, 4천짜리 직장인이다. 근로자다. 나는 그런데 25일이 월급날인데 나는 실수령액이 300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250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으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을 모은다고 쳐요. 그러면 200이면은 1년에 얼마 모으나요? 뭐 많이 모으면은 200이면은 뭐 2,300~400에서 뭐 2,500~600까지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모으는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월 200을 내가 고정 금액으로 모으는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에서 아끼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모으면 절대 못 모아요, 여러분. 이번 달에 그래 조금 쓰고 다음 달에 메꾸지 뭐. 여러분, 이런 행동하면요 절대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를 정하세요. 내가 버는 소득에서 나는 70%에서 80%를 모으겠다라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진짜 제가 30대 초반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상상 이상이었을걸요. 제 주위에서 보면 이래요. 너는 일만 하고 사니? 네, 전 일만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내가 벌어야 될 최대 금액을 모으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게요.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럴 정신도 없고요.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나의 자산도 계속 불어났고요. 저는 10%이 금액 안에서 거의 다 소비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돈을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항상 소비를 할 때 급하면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 비행기 값도 그냥 플렉스 해버려. 내가 이날 사지 뭐 라고 하면 비싼 금액에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 3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검색을 해볼까? 비행기 값이 매일매일 변하는 건 아시죠? 조금 더 아끼자. 여행 가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이 매일매일의 고통, 매일매일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체감하는 거는 저는 거의 한 7, 8%, 1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물가도 막 5% 넘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하고요. 모든 생활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내가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투자를 해놓은 적도 없어. 내가 상승기 때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해서 나는 집값이 오르는 거를 내가 하지도 못했어, 실천을. 그럼 난 집도 없어. 그러면 나는 소득도 지금 늘리지 못했어. 나는 근로소득자여서 남들은 사업소득으로 이 불황 속에서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못 모았어. 그럼 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소비 통제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더 열심히 소비 통제하시고요. 본인의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내 소득의 7, 80%를 모으겠다. 그리고 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면 나머지 아낄 수 있는 금액에서 내 통제 기준을 정하고 거기서 나는 10,000원 이상짜리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10만 원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옷을 사지 않겠다. 나는
당분간 명품을 사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냥 나는 당분간 차를 사지 않겠다. 차는 감가상각 여러분 제일 심한 거 아시죠?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외제차보다는 내 생활 수준에 쏠 수 있는 차를 사겠다. 내가 평생 이 차 타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 집 마련하기 전까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의 하는 거에 따라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고통의 시간을 줄이시고요. 최대한 미친 듯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그 행동하고 있거든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나는 내가 버는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아낄 수 있는 그 돈의 효용 가치를 더 좋은 데 쓰고 싶어요. 내가 10,000원, 20,000원 길바닥에 버리고 아껴 버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물품을 살 때 여기는 10,000원에 파는데 내가 15,000원에 샀어요. 그럼 난 그 5,000원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효용 가치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소비를 통제하셔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첫 집을 사는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화이팅 하시고요. 고물가 시대에 소비를 오늘부터라도 미친 듯이 통제하는 여러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제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여름이어서 비도 왔다가 더웠다가 하는데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봄이냐 올라갈게요. 안녕.